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가 은동신입니다. 네, 일단 오늘 드디어 저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를 생각할 때 항상 같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지금 이 공간이죠. 바로 관동법원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면요. 일단 놀랍게도 저와 함께 안중근 이야기를 총 6번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 갈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를 왜 안 해주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관동법원과 관련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슬프게도 외우기도 딱 좋게끔 딱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이었던 1909년 10월 26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죠. 그리고 그 즉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신문이 들어가죠. 이때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친한 사람들,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가혹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신문을 무려 25번을 겪게 돼요. 안중근 의사는요. 그러면서 1909년 10월 30일부터 해가 바뀝니다. 1910년 2월 6일까지 25차례의 신문을 받고요. 그리고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주일이 되지 않죠. 이 기간에 6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살인죄를 받으면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공간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억해야 되느냐? 안중근 의사는 수감 생활 중에 크게 3가지의 큰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본에 맞서 싸운 법정투쟁입니다. 이 법정투쟁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5개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일본 재판장이 안중근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범행 동기가 뭐냐? 그러자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다. 나는 대한 의병부대의 참모 중장이다. 나는 독립전쟁을 한 거다. 그러므로 니들이 말하는 흉악범, 형사범이 아니라 나는 전쟁포로다. 전쟁포로로서 대우를 해달라라고 답변을 하죠. 그리고 또 일본 재판장이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얼빈에서 의거 이후에 혹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 시도할 생각을 했느냐? 이때 안중근 의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는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한 명을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생각, 자살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재판장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네가 죽인다고 을사늑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시작됐던 통감정치, 통감제도, 우리의 외교권을 강제로 뺏고요. 우리나라를 보호국 신세로 만들었던 그 통감정치가 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때 안중근 의사는 또 이렇게 답을 하죠.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해서 니들이 통감정치를 폐지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그리고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뜻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의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일본의 재판장이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사실은
니들은 인근의 중국의 청나라, 그리고 인근의 러시아와 비교할 때 힘이 너무나도 약하다. 그래서 그대로 둬버리면 니들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니들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안중근 의사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니들은 왜 우리의 고종 황제를 협박하고 겁을 줘서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했냐? 그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통감 정치를 시행했는데 그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우리 민족의 민들을 죽였다. 학살을 했다. 도대체 뭐를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냐? 오히려 니들은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 재판장의 질문에 안중근 의사는 논리정연한 내용으로 일본 재판장들을 당시키죠. 그래서 실제로 안중근이 말을 할 때마다 당시에 재판에 참여했던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지를 하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야 되는 이유 15가지를 이 법정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제지를 당하는데요. 이 15가지는 제가 외우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 순서를 또 잘못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조선의 국모 명성왕후를 시해했다. 니들이 일본의 자객 낭인들을 투입해서 조선의 왕비 명성왕후를 죽였는데 그 뒤에 배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이겁니다. 한국의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고종 황제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억울하잖아요. 이건 억울하다. 내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을사오족, 이완용 같은 을사오족이 강제로 도장을 찍겠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그러자 일본이, 야, 고종 황제, 너 을사늑약 체결했잖아. 너 외교권 줬잖아. 외교권이 없는데 왜 네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그걸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죄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이 5조약이 을사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7조약이 정미 7조약을 얘기를 합니다. 이 조약의 디테일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호텔 강의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의 철도, 광산, 산림, 첨택, 우리의 강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첨택은요. 이걸 강제로 빼앗은 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이게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식민지대로 들어갈 거면 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거를 세팅하면 좋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화폐를 정리하는 거예요. 조선의 화폐를 전부 다 일본의 화폐로 오늘날로 치면은 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화폐 발행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군대 무조건 없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게 정미 7조약의 부속조약인데 이거는 오늘 호텔 강의에서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민족교육을 방해한 죄. 왜? 똑똑하면 저항하니까. 이거는 실제로 식민지배 들어가고 나서도 일본이 그대로 이어져요. 일본의 교육정책은 멍청멍청 교육입니다. 이거를 꿈이나 정책으로 얘기를 해요. 딱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편의점 계산할 정도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똑똑하면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열 번째,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외국 유학을 통해서 더욱더 정세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을 통해서 또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유학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며 세계의 거짓말을 퍼뜨린 죄. 또 13번째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정말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그리고 14번째, 대륙 침략으로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인 죄. 이렇게 15가지 제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여성 과목에 가서 또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책 2개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 15가지 제약은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안흥칠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각종 보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담아서 전국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투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사실은 이미 짜고 치는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이미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중근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변호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국내에 돈이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항일운동가들이 변호사를 또 외국 변호사를 고용을 해요. 그렇지만 일본은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함께 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하얼빈 역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들과 함께 했던, 안중근 의사와 함께 했던 우덕순이라는 인물은 징역 3년, 그리고 유동아, 그리고 또 한 명은 1년 6개월을 선포받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얼빈 역에서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관동법원에서 법정 투쟁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동법원에서의 일단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또 이동을 해서 여순 과목에서는 좀 더 할 얘기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